자, 여러분,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조금은 묵직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한 개인 예술가의 치열한 고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와 국가 시스템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책임의 문제까지 제공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아주 다나믹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무대 뒤의 예술가들 이야기부터 한국 영화의 위기, 스크린 독과점 문제, 그리고 무속 논란과 세월호 기록물, 마지막으로 3조 원 규모의 자원 외교 손실까지 문학의 이슈에서 시작해 국가 시스템의 책임 문제로 쭉 넘어가며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 뒤의 예술가들입니다. 인디 뮤지션 하림 씨의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행보로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죠. 노래는 약자들의 것입니다. 정말 강렬한 한마디죠. 이 문장이 뮤지션 하림 씨의 철학을 완벽하게 보여주는데요. 그는 이런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참사 추모제부터 이태원 참사 추모시까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들을 직접 찾아가 묵묵히 위로의 무대를 선보여 왔습니다. 사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위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시스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힘을 보태기도 했죠. 특히 산재 노동자를 기리는 그 쇳물 쓰지 마라라는 곡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청원 운동에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요, 이런 선한 행보 이면에는 개인적인 고충도 따랐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집회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예정되어 있던 정부 부처 행사에서 갑작스레 취소 통보를 받는 등 보이지 않는 압박과 갈등을 겪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 한국 영화의 위기입니다. 자, 이제 한 예술가가 겪는 압박에서 벗어나서 한국 영화 산업이라는 더 큰 생태계의 구조적 위기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를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단 4주 만에 무려 1,600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은 엄청난 메가 히트작이 탄생했습니다. 와, 정말 축제 분위기였겠죠. 그런데요, 극장 산업 전체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2019년에 2억 3천만 명에 달했던 연관 관객 수가 최근엔 1억 명 아래로 뚝 떨어졌거든요.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단일 영화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 산업 전체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아주 심각한 구조적 침체가 숨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확 와닿게 해주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30인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제작비 30억 원이 넘는 상업영화 개봉작이 30편도 채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한 해에 100편 이상씩 쏟아지던 시절도 있었는데 말이죠. 영화 제작 생태계가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크린 독과점과 해결책입니다. 한편의 영화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는데 왜 산업 전체는 이렇게 굶주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 바로 스크린 독점입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패널들의 분석을 보면 최근 그 메가 히트작이 지난 3월 1절 연휴 동안 전체 극장 스크린의 무려 55%를 차지했다고 해요. 전국 극장 절반 이상에서 딱 한 편의 영화만 상영됐다는 겁니다. 이건 관객의 볼 권리를 뺏고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거라면서 500명이 넘는 영화인들이 연대 성명을 내고 강하게 항의하는 도화선이 되기도 했죠. 게다가 시장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대한 글로벌 OTT 자본이 시장을 말 그대로 집어삼키고 있거든요. 넷플릭스 한 곳에 올해 투자 추정치만 9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반면에 이걸 제외한 국내 나머지 콘텐츠 산업 전체의 투자액을 다 합쳐도 2조 원이 채 안 돼요. 이러니까 자금난에 시달리는 극장 입장에서는 다양성을 챙길 여력이 없는 거죠. 당장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관객이 드는 확실한 대박 영화 하나에 상영관을 다 몰아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의 전문가들은 관객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비슷한 다양성 보호 모델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는 규제 없는 무한 경쟁 속에서 스크린 독과점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는 한 멀티플렉스에서 특정 영화가 쓸 수 있는 상영관 수를 최대 2, 3개로 아예 법으로 묶어뒀습니다.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 제도를 통해 인위적으로라도 다양성이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이죠. 네 번째, 무속 논란과 세월호 기록물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화 산업의 문제들을 살펴봤다면
이제 국가 정치 시스템의 책임이라는 더 무거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공된 자료들을 보면 현재 정치권에서 아주 격렬하게 대립 중인 의혹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른바 보광동 무속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건데요. 이 인물이 국가 고위직 인사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나 사주를 검토하고 심지어 계엄령 선포 논의와 같은 아주 중대한 국정 운영에 개입했다는 정파적인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현재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점은 진위를 떠나 이런 의혹 자체가 국가 최고 의사결정 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겠죠. 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은 또 다른 곳에서도 뼈아프게 제기됩니다. 최근에 소송을 거쳐서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 28건이 어렵게 추가로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자료 속 패널들은 여기서 아주 큰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참사 당일 국가의 대응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인 오후 7시 상황 보고 영상이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30년 동안 봉인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시스템이 투명하게 정보를 밝혀야 할 순간에 명분 뒤로 숨어버린 게 아니냐는 매서운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5번째, 3조 원 자원 외교의 손실입니다. 시스템 붕괴로 발생한 아주 충격적인 공적 자금 증발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사회를 참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사업의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정부 주도로 진행된 이 해외 자원 외교 사업엔 초기에만 무려 2조 원이라는 국민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사업이 흔들리니까 손실을 메우겠다며 1조 원을 추가로 더 부었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을까요? 결국 사업은 처참하게 실패했고 최종적으로 모든 지분을 매각하고 청산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 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이 거대한 투자의 최종 결과 매각 대금이 얼마였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단돈 2달러였습니다. 네, 우리 돈으로 약 3천 원 정도의 이 어마어마한 투자가 청산된 거예요. 진짜 믿기지가 않죠?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이나 책임지는 구조가 없을 때 우리의 소중한 공적 자금이 어떻게 공중으로 허망하게 날아가 버릴 수 있는지 아주 뼈저리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억압받는 인디 음악가의 고뇌부터 극장가의 스크린 독과점, 국가 의사결정에 대한 무속 의혹, 그리고 3조 원짜리 공적 자금의 허망한 증말까지 제공된 자료들을 통해 참 다양한 영역에서의 시스템과 책임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의 여가를 채우는 스크린 생태계부터 우리의 안전과 세금을 지켜야 할 국가 정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지탱하고 보호해야 할 시스템들은 지금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이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